조선 왕조 시기에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둘러싼 희대의 궁중 암투가 있었다면 유럽에는 캐서린 오브 아라곤 왕비와 앤 볼린 사이에 벌어진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키고 온 유럽을 들썩이게 만든 수천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헨리 8세를 둘러싸고 두 명의 여인이 펼쳤던 피비린내 나는 권력과 사랑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운명적 대결의 서막과 비극적인 두 여인의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533년) 영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는 24년간 잉글랜드를 다스린 정통 왕비 캐서린 오브 아라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야심찬 궁녀 앤 볼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종교를 바꾸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캐서린 오브 아라곤은 1485년 스페인 왕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카톨릭 군주 이사벨라와 페르디난드의 딸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실의 공주였죠. 1501년 겨우 16세의 나이에 헨리 8세의 형아서 왕세자와 결혼했지만 5개월 만에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1509년 새로 왕위에 오른 헨리 8세와 재혼하게 된 것입니다. 캐서린은 완벽한 왕비였습니다. 교양이 깊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으며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죠. (1522년) 헨리 8세의 궁정에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앤 볼린. 그녀는 평범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프랑스 궁정에서 수년간 교육받으며 세련된 매력을 길렀습니다. 검은 머리카락과 어두운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적이고 대담한 성격으로 궁정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처음에는 헨리의 관심을 받은 것도 그녀의 언니 메리였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헨리 왕의 애인 자리를 자처했고 왕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왕의 애인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더 큰 것을 원했죠. 바로 왕비의 자리를 말입니다. (1527년까지) 캐서린과 헨리는 18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었죠. 캐서린은 여러 차례 임신했지만 대부분 유산으로 끝났고 오직 딸 메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헨리 8세에게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튜더 왕조의 존속이 걸린 문제였죠. 그때 앤 볼린이 속삭였습니다. 캐서린과의 결혼이 신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21절을 인용하며 형수와의 결혼을 금지한 성경 구절을 들이밀었죠. 궁정은 두 진영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을 지지하는 측에는 오랜 귀족들과 카톨릭 신자들, 그리고 스페인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정치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토마스 모어 경과 존 피셔 주교가 캐서린의 강력한 후원자였죠. 반대편에는 앤 볼린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신흥 세력들이 모였습니다. 앤의 아버지 토마스 볼린과 삼촌 노퍽 공작이 앤의 야망을 뒷받침했고, 무엇보다 토마스 크롬웰이라는 냉혹한 정치가가 앤의 편에 섰습니다. 헨리 8세는 교황 클레멘트 7세에게 혼인 무효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캐서린의 조카가 바로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였거든요. 만약 혼인 무효를 승인한다면 유럽 최강대국과 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캐서린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아서와의 결혼이 성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따라서 헨리와의 결혼이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궁정에서는 이 민감한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죠. (1533년 1월) 헨리와 앤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앤이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죠. 5월에는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가 헨리와 캐서린의 혼인을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캐서린은 이 결정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다우저 공작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죽을 때까지 잉글랜드의 진정한 왕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앤 볼린에게는 치명적인 모독이었죠.
그것은 그녀가 죽을 때까지 왕의 정부 자리에 머무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여인 간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캐서린과 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캐서린은 존엄과 전통에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공식 문서에 캐서린 더 퀸이라고 서명했고 왕비의 예복을 계속 입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항상 고결한 순교자의 모습을 보였죠. 반면 앤은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대관식을 치르며 자신이 진정한 왕비임을 과시했고 캐서린의 지지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헨리를 부추겼습니다. 무엇보다 남자 후계자를 낳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캐서린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토마스 모어 경은 새로운 왕위 계승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35년 처형당했습니다. 존 피셔 주교 역시 같은 운명을 맞았죠. 이들의 죽음은 캐서린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앤 불리는 이러한 숙청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그녀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백성들은 고결한 캐서린 왕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존경했고 앤을 잔혹한 찬탈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1536년 1월 7일) 캐서린 오브 아라곤이 킴볼턴 성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녀는 자신을 헨리의 진정한 아내이자 잉글랜드의 진정한 왕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편지는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로 시작했고 캐서린 더 퀸으로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캐서린이 죽은 바로 그날 앤 불리는 유산을 했습니다. 그것도 남자아이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캐서린의 저주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후 앤 불리는 본인의 친남동생과 간통했다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죄명 간통죄로 처형당하며 같은 운명을 맞게 됩니다. 캐서린 오브 아라곤과 앤 불린의 대결은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영국사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 영국은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영국 국교회가 탄생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여성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승부를 걸었지만 결국 둘 다 비극적 결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딸들은 달랐습니다. 캐서린의 딸 메리 1세와 앤의 딸 엘리자베스 1세는 모두 잉글랜드를 통치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모친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헨리 8세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사내아이 후계자였죠. 그러나 그 대가는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2명의 왕비가 죽었고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천년을 이어온 영국의 종교가 뒤바뀌었습니다. 캐서린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앤 불리는 끝까지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들이 맞은 결말은 똑같이 비극적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사랑은 무력했고 사랑 앞에서 권력은 잔혹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때로는 패자들의 이야기가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캐서린과 앤 불린. 그들은 단순히 헨리 8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신념으로 시대와 맞서 싸운 2명의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